일단 2분기 말에 진행됐었던 AMD와 브로드컴의 HBM3E의 승인에 따른 납품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된다면 약간의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이제는 좀 더 상식이 되어버린 과연 엔비디아 승인이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승인 여부는 만약에 3분기에 될지라도 삼성전자 실적이 오르는 것들은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하이닉스 분들이나 TSMC 싫어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오르게 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 2분기 말에 진행됐었던 AMD와 브로드컴의 HBM3E의 승인에 따른 납품이라고 하는 게 현실화된다면 약간의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 약간이라고 말씀드렸냐? 점유율이 10%에서 15% 사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전히 크게 반등하는 것들은 만만치 않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반등의 요인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누구나 다 궁금해하고 이제는 좀 더 상식이 되어버린 과연 엔비디아 승인이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승인 여부는 만약에 3분기에 될지라도 그 이익이 4분기 때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라고 하는 거는 만만치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V자 반등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반도체로 보자면요. 이 HBM의 승인 여부가 가장 클 것이고 파운드리 고객 확보했을 텐데 근데 이것들이 당장의 3분기 때 고객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생산만 3개월이 걸리게 돼 있고요. 매출 발생을 보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반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가전 쪽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2분기보다는 3분기 쪽이 좀 더 새롭게 가전에서의 이익의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방송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갤럭시 폴드 Z, 플립 Z 7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새롭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 폰으로서 어떤 정도의 매출의 증대라고 하는 걸 통하는 이익의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반도체는 아주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겠다. 그렇지만은 가전 쪽이나 핸드폰 쪽에 대해서는 반등의 기회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서 되게 중요한 게 중국의 위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미래 3년이라고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실제로 이제 안정화되고 새로운 반도체가 나오게 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정말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어려웠던 파운드리의 교두보가 되냐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중국의 추경입니다. 현재 실제로 반도체 삼성이 잘하고 있거나 하이닉스 잘하고 있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시장과 3년 차이가 보통 나게 돼요. 있습니다. 3년 차이가 나더라도 왜 중국의 추격이 무섭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 무섭냐, 1년 안에 큰일 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년이라고 제가 얘기한 대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정도로 기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년 뒤에 2027년에 이 3년의 격차가 좁혀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업계마다 이견이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를 너무 크게 엄청나게 우려라고 볼 수는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반도체라고 하는 게 현재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D1C라고 하는 D램의 10나노 6세대를 양산 중에 있는데 현재 반도체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CXMT라고 하는 창신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곳은 D1A라고 하는 것들을 개발한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D1A를 개발했고 현재 이 반도체들은 D1Z라고 하는 형태, 이것보다 훨씬 더 뒷세대인 거죠. 이 3세대 정도의 반도체를 D램의 10나노 3세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러저러 데이터를 보시게 된다면 반도체 웨이퍼 출하량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중국이 10%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 마켓에서의 점유율을 보자면 3%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냐하면 같은 웨이퍼를 출하하더라도 D램의 10나노 3세대 D1Z는 개수도 덜 나오고요. 성능도 떨어집니다. 근데 D1C라고 하는 거는 개수도 많이 나오고 성능도 좋겠죠. 당연히 여기가 같은 웨이퍼더라도 이 성능과 수율 측면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웨이퍼 생산량이 곧 매출액은 아닙니다. 그냥 생산성인 것 뿐인 거죠. 생산성 했다고 해서 물건이 안 팔리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봤었을 때는 얘네들이 실제로 반도체라고 하는 중국 반도체의 위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단기적으로는 생산은 가능하나 제품이 좋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의문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통해서 요즘에 삼성전자의 신문기사를 가지고 계속 속는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중국도 내부적으로 소위 DDR5 D1A라고 하는 D램의 4세대 반도체, 거기서 이제 신제품이죠. 그것이 개발되고 양산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제대로 된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주로 이제 공산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계속 투자금 받기 때문에 자기들도 발표를 위해서 개발 완료됐다고 해서 약간의 그런 것들 조정하는 것들도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히 봐야겠지만 위협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차제로 봤을 때는 분명히 생산 측면에서는 격차를 벌려야 되는 게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이실리콘을 중심으로 하는 설계 측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실리콘은 이제 미국에서 하웨이죠. 하웨이 제품을 막았던 것처럼 하웨이의 설계 자회사가 하이실리콘입니다.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아주 탑 레벨의 커팅 엣지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내에서 소비 가능한 형태의 설계도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계의 탑 10 안에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우리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소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주로 생산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전시켜 왔는데 중국의 설계 쪽으로 봤을 때 하이실리콘은 우리가 외려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설계에 대해서는 이 중국을 추격해야 되거나 혹은 대만이나 미국들을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도 현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새롭게 들어와서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육성 뭐 이런 것들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AI를 되게 강조하고 계신데 AI 반도체 둘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인력들이 많이 없기도 하다, 뭐 실력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 업계상에서 생각하실 거는 일단은 취업을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들은 더 늘어난 편이긴 합니다. 많은 인력들이 실제 이공계 쪽으로 오긴 옵니다. 소위 취업이 잘 되니까요. 그런데 이 인력들이 과연 국내 회사에서 있는 게 최우선이냐? 그렇게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특히 반도체 업계를 보자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회사 갈 만한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뭐 청운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장비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이 업계에서의 임금 체계가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체계로서 이 큰 대기업 두 개 아래가 가면 갈수록 연봉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같은 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도 어떤 사람은 신입사원 연봉이 총액이 1억에 육박하는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최저임금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에 대한 수급이나 위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니어가 되거나 양성됐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국내에서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연봉이 안 맞는 거죠. 삼성에 나왔더니 연봉 맞춰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삼성 다닐 때 다른 곳에 이직도 알아보고 했었을 때는 봤더니 연봉이 안 맞아서 이직이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어학이 되거나 혹은 어학이 되지 않더라도 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것들을 기술 유출, 인재 유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가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거꾸로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이것도 웃깁니다. 중국으로 가는 것을 기술 유출, 기술 보완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미국 가는 건 글로벌 진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회사로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혹은 다 이 정도 수준 아니면 혹은 글로벌 수준에 갖고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과연 글로벌 수준의 조직 문화나 인사 관리 등이나 인재에 대한 양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는, 이건 다시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이 설계하는 쪽이나 생산하는 쪽에서 인재 유출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설계 인력들은 원래부터 많이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된다 이랬을 때 다시 한국 돌아오게 되면요 훨씬 더 소위 선진 기술을 배우고 온다 그래서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원래 부장하던 사람이 임원으로 오기도 하고 원래 과장하는 사람이 부장으로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많이 벌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잘하는 게 바로 생산 쪽이지 않습니까? 이 생산 쪽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많이 시니어들이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요건을 감안하고 우리나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별 수 없다. 혹은 이것들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과 기술 보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이상의 수준을 갖고 있는 기업의 어떤 처우나 이런 체계를 만든 것들이 우선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확인해보고 정책적 반영이나 어떤 기업들한테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 내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위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라고 하는 곳은 아주 이상하게 어쩌면 특이하게 굉장히 많은 경쟁 상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반도체 회사가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설계나 생산 혹은 디바이스, 그러니까 가전까지 다 만들어준 어마어마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보시게 된다면 반도체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 퀄컴이나 애플하고 경쟁을 막 하고 있어요. 경쟁이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약한데 반도체 생산이라고 하는 거는 TSMC 뭐 하고 경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중국의 SMIC랑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LG도 있겠지만 핸드폰으로 보면 아이폰하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거대한 회사는요, 실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에서 경쟁하는 상대들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전략을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전체를 다 잘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가장 잘하는 것들로 집중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나마 나은 메모리 만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생산이라고 했을 때 생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메모리 생산하고 파운드리가 현재 어렵지만 다시금 바닥을 찍고 파운드리 생산,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쪽에 대해서는 협력적 방식이 낫지 않나 관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일단은 삼성전자 나갈 길은 무엇이냐, 가장 잘하는 것을 아주 뾰족하게 발전시켜서,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들끼리 얼라이언스 맺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AI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메모리가 HBM, 삼성 하이닉스가 만들고 TSMC가 만들어주는, 이게 지금 하나의 큰 서플라이 체인이거든요. 현재 글로벌리 경쟁을 갖고 있으려고 하고 잘하는 회사가 대부분의 돈을 다 버는 것처럼 이런 체인이 만들어져 있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는 걸 통해서 업계에서 글로벌리 선두를 갖고 있는데, 맞으면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거기에 하나의 과점화하는 형태로서 가는 것이 가장 맞다고 보고, 그런 걸 통해서 기술력 집중, 그 다음에 인재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